예, 아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은서가 자사고에 가고 싶다고 했다지? 네, 맞아요. 은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근처에는 자율형 사립고뿐이라서요. 예, 사립이면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건 괜찮아요. 성훈 씨랑 상의해봤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아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 은서한테 그렇게 큰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야지. 네? 아니요, 은성이는 공립중학교에 보내기로 상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들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되잖니? 은성이가 스스로 정한 길이에요. 그건 당연히 착한 우리 은성이가 누나인 은서 때문에 사양한 거 아니겠니? 은성이는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는 애예요. 아냐, 은성이는 분명 국제중학교에 가고 싶어 할 거야. 하여튼, 얘, 너 정말 엄마 맞니?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도 좀 괜찮은 학교로 보내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내 말은 싹 무시하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초등학교로 보냈잖니? 이번에는 꼭 국제중학교에 보내야 돼. 아니요, 은성이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대요. 친구라고?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친구가 생기겠니? 열악하다뇨. 어머, 그래, 나 아는 사람 손주 중에 똘똘한 남자애가 하나 있거든? 걔도 국제중 간다니까 우리 은성이랑 친구하면 되겠다. 네? 자, 이제 국제중에 갈 이유가 생겼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라는 건 함께 추억을 쌓으면서 되는 거예요. 소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상 네가 고집 부리는 건 못 본다. 은서는 교통비가 안 들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보내도록 해. 내 말 알겠니? 은서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어? 할머니 웬일이세요? 이런 귀찮은 일로 시간 버리기는 싫지만 네가 분수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마. 뭔데요? 방금 너희 엄마랑 얘기했는데 은서 너는 교통비 안 들게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했단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가족끼리 상의해서 저는 자사고에 가기로 했는데요? 여자한테는 학력 따위는 필요 없단다. 그래도 중졸은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는 다니게 해줄 테지만 공립고등학교로 충분해. 너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네 동생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도록 하렴. 돈은 원래 그렇게 써야지 맞지. 그리고 너는 누나가 돼서 말이야, 네가 알아서 남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무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 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건방진 거야? 어쨌든 네 엄마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 너도 고집 적당히 피우고 어른들 말씀 들어. 엄마, 나 할 얘기 있는데. 어? 은서야, 지금 친구 집 아니니? 응, 지금 같이 입시 준비하고 있어.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일 있니? 아까 할머니한테 카톡이 왔거든? 어? 할머니한테? 웬일로 연락을 하셨나 싶었는데 나를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엄마랑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야. 뭐? 나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그 돈을 은성이한테 쓰는 게 맞다고. 그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 할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잖니. 엄마도 아까 막 할머니랑 다퉜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수한테 직접 말하다니. 그럼 예정대로 자사고에 지원해도 괜찮지? 그럼 은성이도 방금 옆에서 자기도 공립중학교 가고 싶으니까 할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말래.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평소에는 은성이 빼고는 무관심하시더니 이럴 때만 은서한테 연락을 해? 할머니는 항상 그랬잖아. 그러게, 할머니 때문에 우리들만 힘들다. 아빠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나 봐. 워낙 완고한 성격이니까.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은성이 우리 가족 모두 은서 편이야. 알겠지? 고마워. 그럼 이제 괜찮아. 입시 준비 열심히 할게, 엄마. 그래, 화이팅해 우리 딸. 예, 이번에는 꼭 은성이 자사고 보내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 가기로 했어요. 뭐?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상의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너 또 그런 소릴?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은성이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라고.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잖니. 근데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은성이 마음도 몰라주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다 공립이나 보내고 넌 네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여자의 교육에 힘써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은성이는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공립을 고른 거고요. 은서고등학교도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학교예요. 여자 학력이 높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은서고등학교는 내가 말한 대로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낸 모양이던데 설마 걔 대학교까지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은서 대학 보낼 거예요. 뭐라고? 국립대 합격해서 올 봄부터 자취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면 또 집세니 생활비니 돈이 나갈 거 아니야. 안 돼. 국립이건 사립이건 대학은 안 된다고. 차라리 그 돈을 은성이한테 써. 이번에는 꼭 명문 자사고에 보내야 된다.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끼리 얘기 다 끝났고요. 또 그렇게 고집 피우지?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학력은 여자보다 남자한테 훨씬 중요해. 은서보다 은성이한테 더욱 투자하고 밀어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태도란다. 그러니 교육 방침에도 남녀의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지.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잘 타일러 두렴. 아들은 금쪽같이 키우고 딸은 꼭 참아야 돼. 이거 봐. 할머니는 고집불통에 말도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난 할머니가 싫어. 어? 얘, 너 무슨 말이니? 나 은성이야 할머니. 은성이라고? 잠깐 엄마 폰 빌렸거든. 말도 안 돼. 은성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은서가 은성이인 척을 하는 거구나. 나 맞거든 할머니. 더 심한 말을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 어머,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은서!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여간 이래서 여자애들은 안 된다니까. 니네 엄마도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은성이 교육은 내가 시키는 건데. 그래, 말 나온 김에 은성이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카톡 보낼게. 뭐? 할머니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거든. 아니, 은서 얘가? 은성이인 척 좀 그만하렴. 할머니, 우리 강아지 엄마랑 누나가 그 모양이라서 우리 손주 참 힘들겠다. 할머니랑 같이 살면 은성이가 바라는 대로 유명한 자사고에 수험 칠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한 번도 자사고 가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다 말해도 돼. 엄마랑 누나 눈치 볼 것 없이 다 말하렴. 어차피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할 테니까 그냥 전부 얘기할게. 사실 누나는 집에서 가까운 자사고에 갔어. 뭐? 할머니가 그토록 누나를 보내고 싶어하던 공립고등학교 옆에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거든. 지금 누나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권을 휩쓸고 있어. 그럼 날 속인 거야?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할머니는 그냥 누나 진로에 관심이 없었잖아. 자기가 착각해놓고 남 탓 좀 하지마. 그리고 내가 계속 공립을 고집한 건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같은 학교에 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야구부에 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야구부? 꽤 유명한 야구부거든. 할머니 설마 내가 야구하는 것도 몰랐어? 어머, 그랬니? 이래봬도 주장이고 전국대회에도 참가했어. 내가 가고 싶은 공립고등학교는 야구부가 강한 데다가 존경하는 프로 선수의 모교거든.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그 학교에 가고 싶은 거야. 어머나, 우리 강아지 다 컸네. 그래도 야구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보다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쓸모가 없다고? 그래, 그래봤자 야구는 애들 놀이지 뭐. 너도 슬슬 학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지. 난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어? 솔직히 지금도 할머니가 싫지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구를 애들 놀이라고 무시하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전화 시끄러. 할머니 차단할 거야. 은성아! 그렇게 금쪽 같은 손주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님은 황급히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이사를 마친 후였죠. 실은 은성이가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려고 공립고 진학을 희망했을 때부터 남편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네요. 은서만 차별하는 태도에도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고 결심했는지 남편은 은성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회사에 정근을 신청해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시아버님도 실은 몰래 이혼을 준비 중이시죠. 이제 곧 혼자 남겨질 어머님은 은성이한테 미움받은 이유도 모른 채로 오늘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혼수는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혼전 임신 비율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최근에 연예인들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는 여러 기사를 접해보고 지난 일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유독 제가 혼전 임신이라는 말에 예민한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나 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연애하다 보니 갑작스러웠지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워낙 저를 위해 주시는 분들이라 남편과 제 사이를 이미 알고 계셨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임신을 한 제 몸 상태를 먼저 살피셨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시댁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막말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후에도 저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처음엔 저희가 잘한 게 아니니 숙이고 들어갔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성격은 아닌지라 속 시원하게 한번 밟아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대단해.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음식을 항상 거하게 차려서 문제지만 엄마 잘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으면 그만이야. 얘, 가서 깎아놓은 과일이랑 차 좀 내와라. 후식은 먹어야 하잖니. 네, 가져올게요. 아직도 먹을 게 남았어? 나 그만 먹어도 되는데 지금 너무 먹어서 후식 들어갈 자리도 없어. 자기야, 난 안 먹을래. 그래? 그럼 네 아버지랑 나랑 먹지 뭐. 세아가, 너도 먹을래? 아니요, 저도 안 먹을래요. 입덕기가 남아있어서 아직 속이 좀 더부룩하네요. 그래? 그럼 소화도 시킬 겸 설거지만 해놓고 좀 쉬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아서라,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간다니? 넌 앉아서 네 아버지랑 바둑이나 둬라. 그럼 그릇 옮기는 것만 도와줄게. 어떻게 밥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 고마워요, 여보. 설거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나. 앉아서 기다려요. 어머니, 설거지 다 했고 저녁에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렴. 아, 저희 친정에도 가보려고요. 지금 출발해야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해서 좀 쉴 수 있어서요.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일 점심때 올라오려면 지금 출발해야 안 늦을 것 같아서요. 뭐?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곧 시누이 올 텐데 매년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이니? 공부하느라 고생하다 좀 쉬러 오는데 새언니라는 사람이 밥 한 끼 차려주진 못할 망정 그깟 친정에 간다고 시누이도 안 보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안 그래도 연휴 전에 연락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미리 연락해뒀죠. 지금 장난하니? 예전 같았으면 넌 돌 맞아 죽었어. 네?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막말로 시집도 안 간 시누이 못 볼 걱정에 제가 제 부모님도 못 뵈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너 정말 버릇없구나. 어디서 그렇게 버럭버럭 대들어?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헛소리 해놓고 누구 보고 버릇 타령이야.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고만. 아무튼 우린 가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 네 마누라 편든다 이거지? 그래, 가려면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참 시끄러웠습니다.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처럼 그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뉘앙스셨어요. 다만 제가 임신 중이니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아무튼 첫 명절날 그렇게 한바탕 하고는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엄마 무시했다며 한참을 저에게 쏴붙이더라고요. 남편이 맞받아치는 바람에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끈다시피 피대면 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글로 써서 그렇지 당시 상황은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좀 심하게 싸웠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중립적인 태도셨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짓는 스타일이셔서 오히려 제가 편했고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했고 조용하던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가 그땐 자기가 철이 없었다, 미안했다라며 축하 꽃 바구니와 아기용품을 보내오길래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하면서 보통의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말도 마라. 내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잠깐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글쎄 말이다. 아휴, 내가 남사스러워서 말이지. 네 여동생이 글쎄 혼전임신을 했다는구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놈이랑 눈 맞아서 글쎄. 엥?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상대 남자가 누군데 그래? 몰라.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놈인데 장차 대학 교수 될 애 앞날에 똥물이나 튀기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엄마, 말은 가려서 해. 똥물이라니. 그럼 우리도 서로 똥물 튀긴 거게? 둘이 좋아서 그런 걸 어떡해. 말 나온 김에 한마디 거들자면 솔직히 나 너희도 마음에 안 들었어. 세아가 너 말 좀 해봐라.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넌 벌써 애 낳았다 이거냐? 아주 천하태평이야. 그리고 성현이 너는 네 여동생이 혼전임신을 했다는데 같이 그 남자 멱살잡이를 해주진 못할 망정 벌써부터 감싸주기나 하고. 제정신이야? 뭐 동병상련이라 이거냐? 아니, 이게 그럴 일이야. 엄연한 성인 남녀 일이고 둘이 좋아서 생긴 아이일 텐데 뭘 죽이고 살리고야. 이 사람 말대로 엄마 진정 좀 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딴 놈이 홀라당 데려갈 생각을 하다니. 바로 시누이가 혼전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펴고 알아놓으실 기세였어요. 시누이의 혼전임신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누이는 시댁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유독 공부머리가 좋았던 시누이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정성을 쏟아부으며 교육을 시켰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부모님의 자랑이라 할 만큼 오냐오냐 금지옥엽으로 키워졌죠. 아무튼 시누이는 상대 남자를 인사시켰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죽이네 살리네 막말을 시전하셨어요. 어찌어찌 잘 마무리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였죠. 상대 남자 집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어요. 두 분 다 노후 준비 마쳤고 여느 집과 비슷한 그런 평범한 집이요. 남자도 직장 생활하다 공부 욕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거고 그러면서 시누이 만난 걸로 압니다. 한참을 자기 딸 자랑만 늘어놓다 상대방 남자를 정말 기를 죽이더니 그쪽에서도 기분이 상했는지 언성 높이며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파토 났거든요. 남자 쪽에서도 아이는 책임지는데 결혼은 못하겠다고 한 상태였고 시누이는 당연히 울고불고 제정신 아니었고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몰상식한 집안이라며 귀한 교수 딸내미 인생 망쳤다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내 시누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어휴, 엄마,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말라니까. 그러다 몸 상해. 내가 그놈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잘난 우리 딸 사윗감으로 한참 모자란데 자기들이 뭔데 결혼을 안 하겠다. 그 지랄인데. 엄마, 그날 엄마가 너무 쏴붙이긴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결혼 진행시키는 건 어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맞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지금 나더러 숙이고 들어가라고? 딸 임신시킨 쌍놈의 집안한테 고개를 조아리란 말이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잘한 건 없잖아. 서로 좋아서 사고 친 거고 왜 책임을 그쪽에만 물어?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때다 싶었는지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딸 가진 부모 심정이 저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듣기 거북할 정도로 상대 남자를 한참 동안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도 자기 집에선 귀한 자식일 텐데 말이죠. 저희가 보기엔 남자 쪽 집안이 절대 뭐가 나거나 뒤처지거나 해보이진 않았거든요.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신혼집이며 하다못해 산후조리원까지 미리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남자가 인상도 좋고 시누이에게 진심인 게 느껴졌었고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혼전임신 사실을 들으시고는 노발대발하셨는데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시고는 결혼시킬 생각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신 거지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신 바람에 무산된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먼저 혼전임신이라는 전적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려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괜히 저에게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아가씨 계속 저렇게 두실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얘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랑 우리 딸이랑 같니? 그런 말이 아니라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머님이 너무 날이 서 계신 게 아닌가 하고. 그래, 엄마. 우리도 쉬운 결혼은 아니었지만 지연이 제 속 타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지금도 아마 계속 생각할 텐데 답답하게 하지 말자. 답답하긴 뭘 답답해? 저쪽에서 먼저 머리 조아리기 전까지는 나도 절대 용납 못한다.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이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막말로 상견례 때 엄마가 도가 지나친 건 사실이야. 그 상황만 따지고 보면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 해. 상놈의 집안이니 몰상식한다느니 재력이 딸리고 어쩌고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못할 말했니? 네 동생 장차 대학 교수 될 사람인데 사윗감으로 사자 직업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갖다 붙여도 좋을까 말까 한데. 어머니,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확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조건 안 좋은 집안도 아니던데요. 그러니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동병상련이라 이거지? 너도 나이도 어린 게 혼전 임신했다고 시누이까지 옹호하려 드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랑 그 남자 성품이면 끝까지 서로 책임지고 안 놓을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믿어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다. 너도 성현이도 지현이도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엄마 마음대로 어디 알아서 해봐. 지연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 저렇게 둘 거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치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시누이의 상황과 정말 비슷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잘 해결보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한참을 시어머니와 신랑이 하다 보니 문득 저희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혼을 포기할까 싶었지만 며칠 동안 남편이 붙잡았고 결국 시부모님이 사과하셔서 결혼이 성사된 거거든요. 잠시 그때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왔어요. 인연이 나이도 어린 게 혼전 임신? 발랑 까져서 몸을 막 굴리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니.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너 같은 여자 내가 아주 잘 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빌미로 우리 같이 잘난 집안에 시집 오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우리 오래 만났어.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이 새끼가 근데 어디서 엄마한테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뭘 잘했다고 덜컥 임신을 시켜? 이왕이면 좀 잘난 여자를 데려오던가. 엄마, 말이 좀 심하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 엄마가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니까. 어머니, 듣자 하니 저도 한마디 드려야겠네요. 어른들 보기에 혼전 임신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요, 저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어머, 이것 좀 봐. 이런 몰상식한. 너 지금 잘했다는 거야? 나이도 어린 년이 어디서 말대꾸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들은 이야기 없던 걸로 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 혼자 낳아 키우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극복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갈굼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지금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를 못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고 시누이 결혼은 완전히 파투났어요. 시누이는 큰 마음 먹고 시댁과 인연 끊을 각오까지 하고 혼자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댁에서 짐 싸들고 혼자 오피스텔 구해서 나갔거든요. 가뜩이나 입덧 때문에 힘도 없는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시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마셨어요. 어찌어찌 그 남자 집 주소를 알아내서는 그 집에 가서 깽판을 치셨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 저녁쯤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놀란 마음에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경찰서에는 그 집 식구들, 시어머니가 있었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도 그 남자 누나라는 사람과 시어머니가 한참을 싸우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셨고 어떻게든 조아리게 만들려고 남자 집에 찾아가셨는데 저랑 성격이 비슷해 보였던 그 남자의 누나와 시비가 붙었고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였죠. 자기 동생이 강간이라도 했냐며 둘이 좋아 사고 친 건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남의 집에 찾아와 물건 부수고 난리치는 게 제정신이냐며 쏴붙이는데 그 말을 듣는 내내
저희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사과를 하기 바빴어요. 결국 어렵사리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아버님은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요. 시누이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몸까지 많이 상했던지라 며칠 입원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같은 여자라 위로도 해주고 싶어서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시누이 간병을 자처했어요. 언니,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언니한테 못난 모습만 보이네요. 아니에요. 왜 미안해요? 지금은 몸조리할 생각만 해요. 어서 다 털고 일어나야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일 마음 잘 추슬러야죠. 당장 해결되진 않겠지만 좋은 거 먹고 보고 하면서 푹 쉬어요. 그게 제일이에요. 언니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 처음 만났을 때, 나 진짜 우리 엄마 너무 싫어요. 이게 다 엄마 탓 같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지금은 아가씨 몸 돌볼 생각만 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나도 이제 질색이야. 나도 이젠 내 인생 살 거예요. 지금까지 꼭두각시처럼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니. 그래요. 독립한 김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으면 훌쩍 여행도 가고. 나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죠. 며칠 뒤 시누이가 퇴원을 했고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끼 눈으로 저와 시누이를 쳐다보시고는 잘한다며 비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몸 아픈 시누이한테는 몇 마디 못 하시더니 이내 제가 만만하셨는지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치시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말리기 급급했고 시어머니는 폭주하시기 시작했어요. 선 넘는 발언까지 하시며 저를 모욕 주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닌지라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인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시누이 욕도 하셨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고성이 오가며 싸우게 됐고 시누이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았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집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남편이 설치해준 홈 카메라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찍히기도 했고요. 넌 참 비위도 좋다. 같은 처지라 이거야? 시누이 병수발까지 들고 둘이 많이 친해졌네. 어머니, 아가씨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추실 수 있어요? 걱정도 안 되세요? 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혹이 떨어져 나갔으니 걱정할 일도 없어졌는데 내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하니? 어머니, 아가씨 듣는데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시죠? 상처받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엄마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 아파해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엄마면 아픈 딸 옆에 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입원 안 했잖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잘 된 거지.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한테 그러셨으면 된 거지. 어떻게 딸한테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행동 정말 몰상식하다고요. 뭐? 몰상식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못할 건 뭔데요? 어머님이 지금 제정신이라 생각하세요? 유산하면 출산한 거랑 다름없는데 그런 아가씨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차라리 잘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야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못하는 말이 없구나. 대학원 가서 박사 공부할 머리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 머리야? 이거 다 네 친정 욕보이는 짓이다.
어머니, 저 엄연히 어머니 며느리고 성현 씨 와이프고 유준이 엄마예요. 저한테 더 이상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기가 찬다. 너 말 나온 김에 내가 물어나 보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이유가 뭐야?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결혼해서 혼인신고 다 하고 끝장 봤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유준이 우리 아들 친자식 아니지? 옛날 같았으면 넌 돌 맞아 죽었어.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내가 못할 말 했냐? 솔직히 유준이가 성현이 닮은 꼴이 하나도 없어. 이참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겠어. 너 친아들 아닌 걸로 판명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시는데 말문이 턱 하고 막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먼저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아버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동의한 일이기도 했고요. 터무니없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이는 남편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폭언하셨던 것들,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신 것들 등등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해야 한다며, 요절을 내버려야 한다며 난리치는 시아버지를 남편이 겨우 말렸어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머리 식히고 온다며 동창분들과 야유회를 가셨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눈치 없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너 지금 집이지? 나 가자마자 목욕 좀 해야 하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놓거라.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래, 너희 집 욕조가 크고 좋잖니. 너 유명한 브랜드 입욕제 쓴다며 나 야유회 다녀와서 몸이 피곤하니 너네 집에서 스파인지 뭔지 좀 해야겠다.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버님 출장 다녀오셨는데 집에 먼저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일이 빨리 끝나셔서 생각보다 귀국이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니? 너 진짜. 물론 전화드렸죠. 어머님이 휴대폰을 계속 꺼두신 바람에 연락이 안 닿은 거고요. 어떻게든 연락을 했어야지.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물먹이려 하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런가요? 근데요, 지금 내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 어머님 돌 맞아 죽으셔야겠던데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 아버님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어쩌긴요. 그 남자 집에 가서 깽판 치신 거부터 저한테 막말하신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아가씨 유산하신 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거 전부 다요. 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그런 걸 왜 말해?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왜 말하냐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요. 저만 말한 게 아니라 아가씨랑 그이랑 같이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먼저 말하자던데요. 아가씨도 대학원 마치는 대로 해외로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에 오셔서 스파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 먼저 가셔서 아버님한테 싹싹 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만행을 들키셨고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쭐이 나시고는 외출 금지령을 당하셨어요. 물론 저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고 그동안 자신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시아버지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무릎까지 꿇고 못할 짓을 저질렀다며 사죄를 드리고 왔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시누이는 대학원을 수료 후 해외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버리고 생각 정리도 좀 할 겸 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잘 살고 있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이를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가저에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며 일할 만큼 했다며 일을 그만두셨고, 다행히 노후 준비나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지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뭐 하나 물어보실 때도 의견 꼭 물어보시고 싫다 하는 건 절대 안 하십니다. 대범하고 호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셨던 분이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한 걸 보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쳐 쓸 수 있을 때까진 고쳐 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